수정발진자가 있어요. 수정발진자는 이렇게 그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정발진자. 이 모양이 아까 같이 깡통같이 생긴 것도 있고 얘같이 요래 생긴 것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요게 수정발진자예요. 이 크리스탈인가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탈이 유리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크리스탈. TAL 여기 아니고 예. 아니 크리스탈 TAL 크리스탈. 그럼 요 크리스탈 발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탈 발진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 같은 상태의 요런 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요렇게 보이겠죠. 여기서 딱 보면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리스탈, 유리 같은 성분인데 무색, 석영, 색깔이 없는 석영을 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거는 공업용 석영이 잘 없으니까 뭘 가지고 하냐면 강변에 있는 차도를 탁 깨면은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깨진 부분은 그 작은 부분을 채취해 가지고 얘를 만듭니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도, 30년도 더 됐습니다. 강변 차도를 이용해서 수정발진자 만든 거는 각 나라가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따라했습니다. 일본이 거의 1일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유리는 납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납땜이. 코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구리로 코팅. 그 아까 볼펜이 어떻게 됐죠? 코팅으로 칠해서. 코팅을 하는데 아까 그 빨간색 볼펜이 어디로 갔어? 볼펜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코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팁을 빼고 반대편에서 코팅해서 이렇게 빼는데 여기에 코팅한 거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유리에 코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코팅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유리고 이 코팅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이게 두꺼우면 안 되고 얇게 만드는데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렸더니 마이너스 쪽으로 구부러진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로 발견한 거예요. 퀴리 부부가 우라늄 발견한 모양으로 이 수정발진자를 이렇게 압전 효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흘렸더니 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흘렸더니 반대로 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콘덴서를 통해서 IC 내부에서 간단한 발진 회로를 넣어주는 겁니다. 발진은 OSC, ILL, OTOR,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앞에만을 따서 우리가 OSC라고 하는데 IC 내부에 다른 프로그램은 그대로 하고 별도로 발진부를 넣어서 요로 수정발진자로 보내는데 이 IC가 이겁니다. 프로그램 있는 G가 보내놓고 G가 덕을 같이 동시에 보는 겁니다. 보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요가 플러스가 될 때 밑에는 마이너스에 가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신호가 콘덴서는 교류는 통과하니까 얘가 플러스로 왔을 때에는 이쪽은 마이너스에 와 있으면 1로 흐르게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 발진 신호에 의해서 이 신호에 의해서 얘가 바로 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깡통 껍데기에 12.0 메가 이렇게 주파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12.0 메가 얼마짜리다 이렇게 주파수가 적혀 있는 거야.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여기에 주파수가 써 있습니다. 12.00 메가 이게 12 메가 여기 24.576 24.576 메가 이렇게 주파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요거를 얼마나 얇게 깎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내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럼 이게 방금 이 주파수입니다. 이게 12.00메가라면 12메가라면 얘가 떨면서 여기서 바로 12메가헤르츠라는 주파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참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혼자 힘으로는 발진을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변동할 수 있는 신호를 줘야만 발진이 되는 건데 누가 얘가 전압이 5V가 정상적으로 공급돼 있고 얘가 동작을 해야만이 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형이 나온다는 말은 이 IC의 전압이 공급돼서 얘가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를 보고 얘가 살았다 죽었다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리모컨 송신도 이 방식 같네요. 보면은 다 리모컨. 전압이 누르면서 발진되면 그 주파수가 흐르면서 진동이 돼가지고 적외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테레비 리모컨도요. 예. 이 방식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리모컨 얘기는 내일 제가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스. 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양단에서 요래성이 양단에서 재는 걸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테스타로 나는 스코프가 없고 테스타로 하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여기다 테스터를 댔다. 만일에 내가 만일에 이런 수정 발진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테스터를 대면 아까 같이 그 다이오드 되면 연기 나서 탔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따 딱 대면은 요 양단의 저항을 다른 거와 똑같은 결과가 되는데 이 저항이 테스타기는 DC에 났을 때 여기 DC 났을 때는 20kΩ의 저항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요 DC일 때는 20kΩ 호볼트 DC 요게 20kΩ. 그러면 여기에 20kΩ라는 저항을 다는 결과가 됩니다. 수정 발진자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회로가. 근데 여기 한쪽은 전압이 없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으면 이게 흘러가면 이쪽이 고장 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어스하고 이쪽 단자를 재거나 어스하고 이쪽 단자를 재면 전압이 틀려도 파형은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도 똑같이 주파수가 나오는 겁니다. 못 모르고 잘난 척 한다고 전압 넣어놓고 수정 진동자 여기 있다고 이거 여기 닫고 되니 말이지. 여기 요거거든. 요거 두 단자. 여기다가 이래 대봤다 이러면은 바로 딴 게 타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한쪽 높은 전압이 테스터 20km를 타고 흘러서 타버립니다. 부속이. 이건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장 내키는 결과가 됩니다. 안 한 거보다. 특히 이것만 가지고 설치는 사람은 태워먹습니다. 이거를. 여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되는 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어스로 잡아야 되느냐는 아까 여기서 이 가운데가 어스였거든요. 여기가. 이게 어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놈하고 여기에 오실로스코프를 여기에 물리고 이렇게 어스니까 요 놈을 갖다가 여기서 요 수정 여기에 대보거나 여기에 대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스하고 그러면 이 판이 나오면 얘가 동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꼽고 여기서 단자를 대보겠습니다. 요렇게 나왔죠? 오토를 누르면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뿅 요렇게 이게 위로 올라갔다라는 말은 DC에 맞춰졌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채널을 눌러서 직리에 맞추면 플러스 전압이 나오거든. 그거 한쪽이. 그러면 플러스 나오는 만큼 올라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접지가 아니고 교류. 직류에서 두 번째가 뭐다? 교류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파형이. 그래야 중간에서 늘어나는데 이걸 직류로 이걸 눌러서 접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임시 차단할 때 잠시 이 스위치 끄는 게 없을 때 한단 말이고 요걸 올려서 직류에 놓으면 그 재는 곳이 마이너스 전압 나오는데 파형이 나올 때는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파형이 나오고 플러스 전압 되면 이게 올라가서 나오는데 크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만큼에서 그러면 안 보이잖아 눈에. 그래서 이거를 교류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끄고 되면은 중앙 여기서 딱 되면 딱 중앙에서 그냥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했죠. 오토를 새로 누르겠습니다. 오토를 누르면 뿅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오거든 스톱 여기로 스톱을 딱 눌러서 스톱을 시켜놓고 저장되거든요. 그럼 이 나오는 불필요한 걸 끄면 되는 거고 이래 된 상태 주파수가 8.06메가입니다. 얘는 8.06메가헤르츠로 주파수가 12메가가 아니고 프리퀀시 8.6메가 06메가로 수정 발진자가 되니까 얘가 동작하고 있으니까 얘는 합격입니다. 이게 여기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겁니다.
프로그램은 별개입니다. 프로그램이 지워진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발진 현가만 보면 얘가 이 IC가 일을 하나 안 하나만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지워진 거는 알 수가 없고 구동을 하는 거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보통을 눌렀는데 안 먹는 거야. 전압이 다 이게 발전하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이 깨졌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지워진 건 오동작을 하냐 하면 LCD 모니터는 전원을 꼽으면 지 맘대로 불 켜주고 안 꺼지네. 아무리 눌러도 안 꺼지고 메뉴 화면이 안 나온다. 메뉴 화면 나오는데 버튼 눌러도 변화. 이러면 프로그램이 깨진 겁니다.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발진이 안 되는 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콘덴서를 얘한테 그냥 콘덴서를 밑에서 병렬로 달아 목소리가 연결한 거 병렬로 달아 보는 겁니다. 왜? 리플이 생기면은 그 히스테리스 기간 그러니까 5V도 아니고 0V도 아닌 전압의 어중쩡한 전압이 방해를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콘덴서를 병렬로 달아서 구동을 해서 통신에러가 생겼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가.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요 앞에 이 커피 머신 사람이 왔어요. 왔는데 보일러쇼 딱 키면 뭐 08인가 에러가 딱 뜬 거예요. 그 영상을 그분이 보면 웃을 거예요. 그래 딱 떴다. 그래 내가 콘덴서를 딱 달았는데 삑 에러가 없어지더니 다른 숫자가 딱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 없다 했어요. 왜? 물이 없어서 그렇다. 이 커피 머신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물이 없는 에러다. 가서 채우면 스테인으로 된 케이스야 그거는. 가서 된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주말반이라 한 주 띄웠다 왔는데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연락했을 때 주말반이 아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도 고장났더라. 그거는 이제 자기가 잘 고치니까 다른 데도 이제 고장났더라. 그건 아니고 그거는 틀림없이 처음에 에러가 떠서 아무것도 안 됐던 게 고쳐지는 거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벌써 그 후에 또 전화가 한 번 더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콘덴서를 대바락했거든요. 안 되면은 전화가 왔는데 이젠 전화가 안 왔다? 무소식이 희소식 고쳐진 거야.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워졌다라고 자꾸 떠넘기지 말고 방금같이 이 파형이 나오는데 안 되면 이게 나오면 다동작 이건 정상 다동작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지워진 거 외에는 손 볼 데가 없네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요렇게만은 다 배운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원리가. 내일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은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이제 그 통신 안 돼가는 사람 고장을 고치면 되는 건데 고치는 거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잠깐만 놔두고 요거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트랜스가 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자신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바꿔볼 수가 없어가지고 자 얘는 휴즈가 요거하고 이렇게 미리 납을 밑에는 아무리 납을 붙여도 괜찮거든요. 여기 납을 뭉치고 여기다 납을 이렇게 뭉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포도 없이 떼어도 포도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붙이고 뛸 때는 또 싹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싹 띄우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렇게 딴 거 합성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 넣고 자 주변에 합성될 만한 거는 다 끌어내겠습니다. 혹시 재수 없이 붙이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완전히 다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넣는데 먼저 잠깐만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딱 쑥 따라오면서 트랜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조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렇게 묶어졌고 비었고 요래 됐거든요. 그럼 요렇게 220을 넣고 우리는 바로 붙였지만 잭으로 공급되는 거고 거기에 코일 같은 잡음 소거 회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앞쪽에 필터 회로가 또 그거를 생략한 겁니다. 거기에 뭐도 들었냐면 휴즈 홀더도 열어서 휴즈도 들어 있습니다. 보통 거는 여기는 휴즈가 여기 있네 없네. 휴즈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없고 그냥 바로 잭에서 바로 될 수도 스위치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 안쪽 라인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쭉 오더니 어디로 왔느냐 트랜스를 먼저 그립니다. 좁은 쪽을 그립니다. 0, 220 이거는 뭐 글씨는 바뀌어도 되고 한 선이 바로
여기로 갔습니다. 한 선은 위로 와가지고 휴즈를 거쳐서 여기로 왔습니다. 휴즈를 거쳐서 이쪽 단자까지 왔습니다. 그거는 테스타로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요게 휴즈를 거쳐서 0을 맞춰보면 됩니다. 요게 좀 덜 맞아서 그렇고 요게 요까지 갔고 요건 바로 왔으니까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게 꼽았다 뺐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걸 그냥 꼽았습니다. 자, 꼽으면 이제 여기는 220이라는 전압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 와 있는데 220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넘어오는 거는 교류로 전압을 재는 것인데, 이 2차가 넘어오는 게 두 단자거든요. 자, 그러면 교류인데 직류에도 부서지진 않는데, 이거를 어디로 재야 되냐면, 교류에 놓습니다. 50에. 왜? 트랜스가 이상이 없나를 볼 때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V, 200 들어오는 쪽을 재는 게 아니고, 나오는 쪽, 여긴 전기 들어오는 쪽이니까 조심해가지고, 요렇게, 요 놈하고, 요 놈을 요렇게 재보는 겁니다. 요렇게. 쟀더니 몇 볼트가 나냐면 17V, 18V. 여기서 보면 50에 났죠? 그러면 빨간 글씨 10이 아니기 때문에 까만 걸로 해서 50, 40, 30이죠. 20. 10하고 20이 10칸에서 여기서 몇 칸인 걸 보는 겁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를 17 아니면 18 이렇습니다. 18 나오네요. 18? 네. 예, 그럼 아까 제가 18. 18이면요. 요까지 와야 맞네. 한 칸이 1이니까. 20이니까. 그럼요. 18 나왔습니다. 내가 18V 나오는데 했죠, 보통 때? 18V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18V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재는 거는 바보입니다. 초보가 그래 하는 거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프로가 될 때는 나온 전압, 출력 전압을 바로 재는 겁니다. 자, 전기가 살아있으니까 합선만 안 되면 됩니다. 일로 제끼고, 뭐를 본다는 말이냐면, 여기서 이 콘덴서 양단 전압을 재는 겁니다. 콘덴서. 왜 그러냐면 봐요. 여기서 나온 전압이, 이제 잘 보십시오. 이 나온 전압이, 영상은 나중에 저 주세요. 우리 영상 올리게. 네. 여기 나온 전압이 브릿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브릿지가. 4단자가 있는데, 요렇게 들어갑니다. 교류 표시로.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뭐가 되냐면, 요게 브릿지. 예, 브릿지 다이오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류도가 나오니까 여기 거쳐서 나온 자리의 콘덴서가 바로 이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8V의 AC를 재는 것이고 AC 220 들어와서 AC 이걸 재는 것이 아니고 1순위가 요 콘덴서 양단 전압이 10인지 5인지를 재는 게 요게 1순위입니다. 이 트랜스 방식에서는 이게 안 나올 때 트랜스를 의심하건 여길 재보는 것이지 이래 절차로 올 필요가 없다. 바로 처음부터 이 콘덴서 양단 전압을 잽니다. 보시겠습니다. 콘덴서가 있죠? D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딱 뒤집어 마이너스 이쪽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양면 기파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가 마이너스 요가 플러스입니다. 여기서 재보는 거예요. 위에서는 안 재집니다. 이거는. 그럼 여기다 놓고 직류 50에 놓습니다. 50에 놓으면 50, 40, 30, 20, 10이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12V 같으면 여기서 요 까만 거 2칸 정도 와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서 잴 때 여기 합선되면 안 됩니다. 조심해가지고 요래 재야 됩니다. 요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왔느냐면 바로 많이 나왔습니다. 전압이 22V. 예, 22V라는 전압이 나온 거예요. 크게 맞죠. 왜 되냐면 18V 곱하기 정류돼서 18 곱하기 루트 2가 나온 거예요. 1.414가 나온 거라고요. 여기 전압이.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이유는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쉽게 하기 위해서 세 가닥이 있는데 이게 밑에가 있고 일로 들어가 일로 나가는데 자 1번, 2번, 3번인데 7, 8, 1,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4V니까 35V짜리가 들어가고
이 뒷단이 12V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7805가. 그러니까 어디서 쟀냐면 콘덴서에서 쟀으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12 곱하기 루트 2를 하게 되면 여기를 하면 12 곱하기 1.414를 하게 되면 16.9V 하면 왜 이렇게 작아? 18V 곱하기 루트 2 콘덴서 전압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갔다? 이게 24V까지 올라갔는데 요래밖에 안 나오는데 전압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 10이 아니고 뭘 계산해야 되면 아까 18V 곱하기 1.414는 했더니 뭐를 잘못 곱했냐면 12를 곱했어 이 바보같이.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해놓고 말을 해놓고는 25.452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가 나온다? 25.452가 나오는데 이 전압이 테스트로 쟀더니 24V가 나왔잖아요. 줄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줄었어 용량이 약간. 그런데 괜찮아 그 정도는. 캐패시터 때문에. 네, 캐패시터가 용량이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걔가. 그래 그거는 나중에 알고 계셔야 돼. 그 전압이 최소한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 25 정도 나와야 되는데 24 나왔으니까 1몇 볼트니까 별 동작을 안 하는데 이게 18V가 나왔다면 못 쓰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없어도 18V고 있어도 18V인데 이게 없으면 이건 넣으면은 이렇게 25V, 24V가 나와야 되는데 있는데 콘덴서에서 쟀는데 18V 나오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콘덴서는 멀쩡하게 생겨서 그거는 아무 작용을 못하고 용량이 다 날아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교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V가 나왔죠? 그러니까 콘덴서는 이 용량이 1000마이크로파라드에 35V가 들어갔거든요. 35V지. 35니까 충분하잖아요. 여유분이. 그래서 이 콘덴서의 용량이 1000마이크로에 보십시오. 35V지 않습니까? 이게 요 35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량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기판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만 전압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걸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데 보면 전에 콘덴서가 한두 개 달렸거든요. 그러면 콘덴서의 내압을 가지고 나누기 루트 2를 하는 거예요. 그 내압은 맥시만이거든요. 루트 2를 하게 되면 실제 전압. 그럼 이건 12V구나, 6V구나, 9V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 내압하고 더 높은 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서 적당히. 그거는 한국 사람이 수리할 때 하는 말이고 정품으로 외국 제품 같이 오는 거는 딱 맞습니다. 거의 다 계산해가지고 맞춥니다. 불필요하게 내압을 많이 높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는 딱 보면 16V 하면은 콘덴서 내압이 16V인데 거기다가 12V 들어가면 안 됩니다. 12V 곱하기 루트 2 하면 18V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16V 하면은 콘덴서 내압이 16V에 12V 넣어도 모질합니다. 내압이. 그렇게 계산해서 이건 12V 넣으면 안 되겠고 9V 정도를 넣어봐야 되겠구나. 9V. 16V 콘덴서일 때는 9V를 넣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으면 조금 더 올려볼 수도 있잖아요. 보림으로 돌리면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가운데 다리가 몸뚱이입니다. 이게. 그럼 몸뚱이가 이게 어스잖아요. 하고 오른쪽 글씨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놨죠. 그럼 몸뚱이하고 오른쪽을 재보는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쪽 갖다 저쪽 갖다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걸로 해서 빼쪽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씌워져 있어야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갖다 50에 놓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스를 이 몸뚱이에 대는 거예요. 몸뚱이에 하고 오른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재보는 겁니다. 이렇게 재보는데 전압이 왜 이렇게 조금 나와? 이거 아니 5V 이게 7805인데 얘는 12가 아니고 아까 게 7812고 얘는 7805라고. 그러면 뭐냐? 12V를 가지고 딴 데 써야 되는데 얘는
전압이 5V. 예, 5V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정전 끌게요. 이름을 보세요. 얘는 7805라고 볼 것 없이 얘는 여기 봐요. 7805 맞죠? 5입니다. 예, 7805. 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12는 딴 데 얘기고 7805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1순위인 거예요. 5V를 재는 게 1순위예요. 이게 안 나오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래 들어오면은 시간 낭비가 되고 초보들이 그래 하는 거고 프로들은 결정적인 전압을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12V가 미달돼도 9V로 이게 낮아져도 여기는 5V보다 많으니까 나오는 수가 있어서 요 1번 요걸 먼저 재고 요렇게 보통 재기를 권하는데 이런 회로는 재기가 만만찮거든요.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콘덴서에서 쟀을 때는 브릿지 출력이 나온 거고 여기가 12가 나온 게 아니고 아까 여기가 여서젠 전압이 아니고 요기 전압이 이거 나왔잖아요. 24V. 예. 그럼요. 요 콘덴서에 잰 게 24고 24를 집어넣어 가지고 5V를 만들고 예. 24 넣어서 5V 나온 것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꼭 18V, 12V 넣어서 5V를 하지 않고 여기 전압은 얼만큼까지 높아도 되느냐 하면 무지하게 높은 거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전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여기 보시면 70몇 예, 예, 잘 보셨네요. 70V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었잖아요. 맞죠? 역시 잘하시네요. 우리 고참다운 면모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여기 있잖아. 이런 데 보면 되게 보면 이게 40V 보통 40V 막 70V 이래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건 5V야. 70에 40 예, 예. 7.0, 7V, 7V 40. 40V 넣어도 이거 이제 70까지는 별로 못 봤는데 보통 40 넣어가지고도 5V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24 넣어가지고 5V 만드는 거는 별로 대단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5핀짜리가 이 3핀짜리가 아니고 5핀짜리예요. 핀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래 돼 있잖아요. 요가 여기서 1, 2, 3으로 돼 있고 2가 어서 됐잖아요. 아닌 것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여기서 1, 2, 3이면 1번이 어서예요. 3번으로 전압이 들어와요. 여기서 5V 들어와 가지고 나오는 전압이 3.3, 3.3 만드는 것도 있고요. 보통 1.8 만드는 놈도 있고 1.2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압을 이렇게 여기 5V 나오잖아요. 이래 생겨도 그럼 요래 생긴 게 1번이 어서예요. 커도 그라운드거든요. 여기 그라운드거든요. 그럼 요로 들어가요. 여기가 12V 들어가서 여기 몸뚱이는 같은 몸뚱이에요. 이게 연결. 여기가 5V 나오는 거예요. 이건 5V를 요 이름을 5V 내보낸다. 3.3 내보낸다. 여기 그 말이에요. 요 나오는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림이 좀 재미가 없이 보이지만 이렇게 그걸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래 생긴 것도 있고 이래 생긴 것도 있고 이래 생긴 것도 있고 납땜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런 식으로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실물이 이게 그렇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스됐잖아요. 이 그림으로 치면 이게 1번이 어스가 된 거고요. 들어오는 게 3번으로 들어와 가지고 2번이 아웃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번호가.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2번이 어스 됐잖아요. 7805는 2번이 7812나 7805는 2번이 어스 돼서 1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는 안 똑같아요. 다 생긴 게 똑같다고 그래서 요 이름만 78 시리즈만 요렇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어서 있는 놈은 78 시리즈만 그래요. 79 시리즈는 3번이 어서였잖아요.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그런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건 전부 다 여기에요. 78 시리즈만 가운데 요래 생긴 거고 다른 거는 다 이게 최고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쓰는 거는 7812, 7805가 에어컨하고 이런 데는 제일 많다고요. 이 전압이. 자, 그럼 이걸 수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제 얘기를 간단하게 했지만 어제는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요 전압이 낮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1번을 원래대로 고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24V를 첫 번째 테스트를 하시고요. 두 번째 테스트가 5V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안 나올 때예요. 자, 보시겠어요? 여기 전압이 안 나올 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불량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때는 휴즈가 날아가요. 이거는 휴즈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즈가 나가면 1순위를 브릿지 다이오드가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순위예요. 이거 고치려면은 휴즈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얘를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좀 불편해도 휴즈를 갈아 끼고 꼽아 보이고 이 트랜스가 연결돼요. 우리는 가운데만 재가지고 알 수 있는데 얘는 트랜스가 연결돼 있거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재가지고는 트랜스 값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떼어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휴즈가 나갔다 꼽아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얘를 휴즈가 나갔잖아요. 그럼 무조건 브릿지를 띄가지고 확인하고 안 나갔나 나갔나 결정하고 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름, 요 이름을 꼭 기억해뒀다가 미리 한 5개 정도, 한 개가 한 200원, 300원 밖에 안 해요. 한 5개 정도를 확보하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똑같아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그리고 요래 생긴 원형도 사놓으시고, 네. 왜? 원형에다 사각을 넣으려면 붙이기가 어렵고요. 또 사각에 원형 넣는 거는 붙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각도 사놓고 원형도 사가지고 준비하시면 이거 고치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예, 어떻게 해요? 예, 여기 전압을 재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재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압이 5V가 나오는데 못 찾아서 그래요. 찾아보시면 조만하게 해가지고요. D라고 적힌 숫자를 찾으셔야 돼. 제너 다이오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틀림없이 있다고 봐요. 저는. 왜 있다고 보냐면 2% 여기로 전압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여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급되려면 이 제너가 이게 나가면 곤란하거든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IC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너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따라가 보면 이 딴 쪽이 이렇게 공급돼가지고 딴 쪽이 돼 있거든요. 이 콘덴서도 여기 없고 이쪽에 가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밑에서 디벼가지고 찾아야 돼. 전기를 빼놔서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가서 그 추적해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전기는 껐는데, 아까 그 방전에 하는 거, 그거는 일부러 막 꼭 방전 안 해도 되는데, 큰 거는 그래 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 PW는 아까 나빠져서 나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방전시키라는 걸 못 해보겠어요. 이게 비싼 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요렇게는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글씨를 쳐다보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글씨를 쳐다보고 왼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요. 그 자리가. 요 자리. 그럼 요 전압이 요로 공급이 됐는데 곱하기 여기 까만 게 플러스 전압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곱하기 1 해놓고 양면 기판, 삼중 기판은 못 찾거든요. 그럼 여기다 놓고 한번 추적을 이렇게 끌고 보면 돼요. 이렇게 쭉 해보면 이쪽이 좀 전압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요 점에서 끝에가 플러스 전압이 5V 들어오고 5V 들어오는 동네예요. 이 점, 여기. 그럼 여기 점이면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점에서 여기. 대본 알잖아요, 스님이.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IC는 어떻게 주로 되어 있냐면 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 1번, 요 점이 1번이에요. 여기 쭉 있거든요. 여기 한 11표 정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11. 그럼 12에서 24잖아요. 그러면 요 끝부분, 여가 VCC고 요 끝부분이 그라운드예요. 주로 IC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이 여기 있으니까 요가 지금 5V 나오는 동네거든. 여기 5V 바로 0으로 나가고 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5V 들어오고 여기 5V가 들어와요. 여기에.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여기 찾다 보면요. 이 색깔을 보면 돼요. 까만 건가 뭔가. 이게 글씨가 안 써 있어 그렇거든요. 여기에. 그럼 요게 뭐냐 하면 요건 저항인데 요렇게 순역을 재본다고 이건 저항이에요. 그러면 까만 걸 재가지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확대해서 보고 혹시 여기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요거 알겠죠? 요걸 확인해. 자, 왜 이걸 찾아봐야 되냐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왜요? 이 안에 그 CPU 안에도 제너가 들어있어요. 보호회로가.
이 안에도 보호회로가 또 들어있어요. IC 안에. 근데 그 백을 믿고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 사우스 안에도 다 그 레귤레이터가 들었고 제너 같은 보호회로가 들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딱 하다 합선을 시킨 거예요. 컴퓨터를 내가 실수로.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껐다 켰다 이제 고장났죠. 그러지 말고요. 한번 쇼트 시키면 제너가 딱 붙잖아요. 그럼 파워는 전기를 빼도 충전된 전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너는 전압이 있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꼽힌 잭을 저는 꼽고 잭을 뺐다가 꼽으면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고장났다. 아무래도 이거 어쩌야 되나 돈다. 코드를 안 빼고 껐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방전이 돼가지고 키면은 제너가 회복돼서 켜져요. 그래서 그걸 빨리 하시려면 컴퓨터 공급 잭을 뺐다가 다시 꼽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CPU 속에 붙은 제너는 바로 회복이 안 되고 저전압으로 1몇 볼트로 작동하다 보니까 콘덴서 전압 때문에 회복이 안 돼. 잭을 뺐다 꼽기 전에는 빼도 바로 꼽으면 안 되고 빼고 3초, 5초 기다렸다 꼽아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딴 데도 리셋도 하고 몇 초 있다가 코드를 꼽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재보는데 자, 한 번만 시켜 보겠는데